달빛만이 방안을 비추던 그날 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말았다. 흐트러진 비단 저고리, 촛불 아래 겹쳐진 두 개의 그림자. 부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 입 다물게. 이건 내가 원한 일이야. 차갑지만 절박한 여인의 대답. 나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삼족이 멸할 일. 안녕하세요. 월양의 은밀한 처방전의 월양입니다. 오늘도 월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13시 월양의 약방문이 열렸습니다. 종로 뒷골목 끝자락 은밀한 상담소. 사랑의 아픔, 억울한 사연, 풀리지 않는 의문.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약방을 찾아올까요? 나는 월양, 31살. 이 작은 약방의 주인이자 의녀입니다. 앞쪽은 평범한 약방, 기침약, 소화제를 짓죠. 하지만 뒤쪽엔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선 다른 병을 다룹니다. 말 못할 병,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사연들. 오늘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의녀님, 약재 정리 끝났습니다. 복실이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죠. 고생했다, 복실아. 서기는 심부름 다녀왔나? 예, 방금 돌아봤습니다. 서기가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의녀님, 시장에서 들었는데요. 송대감댁이 요즘 난리래요. 송대감댁? 예, 10년째 아들을 못 낳아서 부인마님이 쫓겨날지도 모른대요. 쯔쯔, 안 됐구나. 해가 지고 문을 닫으려던 순간 똑, 똑, 똑. 조심스런 문 두드리는 소리. 계십니까, 의녀님? 낮은 목소리였어요. 여인의 목소리. 하지만 평범한 환자는 아니었죠. 목소리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으니까. 나는 복실이에게 눈짓했습니다. 복실아, 앞문 갖고 뒷문으로 안내해드려라. 예, 의녀님. 복실이가 재빨리 움직였어요. 비밀 공간으로 들어온 여인. 얼굴을 깊이 가린 너울 속에서도 고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 손에 찬 옥비녀. 양관가 부인이었어요. 그것도 꽤 높은 집안에. 앉으십시오. 나는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울을 벗은 그녀의 얼굴, 40쯤 되어 보였어요.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어찌 오셨습니까? 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의녀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선 다른 곳에서 못하는 특별한 처방도 해주신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를 바라봤죠. 아들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한 사연이었으니까. 불임 치료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제 남편입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다들 제 탓으로만 알고 있죠. 나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녀님, 부탁입니다. 그녀가 두 손을 모았어요.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십시오.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간퉁, 철저한 기만. 부인마님, 저는 송대감의 부인입니다. 내 말을 끊고 그녀가 말했죠. 송대감,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의 어른, 3대 독자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녀의 목소리엔 짚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시댁에선 저를 돌녀라고 부르고 남편은 첩을 들이겠다고 하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저만 알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녀님, 이대로는 못 삽니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봤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송부인이 떠난 후 의녀님, 복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방금 그 부인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말하기 어려운 일이다, 복실아. 위험한 일이신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의녀로서 해선 안 될 일. 하지만 그녀를 외면할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해안대사를 찾아가야겠다고. 인근 암자로 향했어요. 대사님, 월양입니다. 오, 월양이로구나. 어서 들게. 해안대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각에? 대사님,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송부인의 사연을 말했어요. 해안대사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월양아, 이건 쉽지 않은 문제로구나. 그에서 찾아뵈었습니다, 대사님.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라면 자네가 나를 찾지도 않았겠지. 해안대사가 한숨을 쉬셨어요. 부처님 가르침엔 거짓을 경계하라 했네만 또한 자비를 베풀라 하셨지. 그 부인의 고통도 진짜일 테고. 하지만 자네가 지을 업도 가볍지 않아.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네. 해안대사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다만 명심하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모든 이가 상처받을 수도 있네. 알겠습니다, 대사님. 암자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일주일 후, 나는 성부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이 무겁고 이 일을 비밀로 해줄 겁니다. 송부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의녀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날 석준을 불렀습니다. 석준, 28. 나보다 3살 어리지만 함께 의술을 공부한 동료. 석준아, 내게 부탁이 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녀님? 나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석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의녀님, 이건 알아. 위험한 일이야. 하지만 그 부인을 도울 방법이 이것뿐이다. 충분한 대가를 받을 거고 비밀은 철저히 지켜질 거야. 석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녀님. 그렇게 은밀한 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어요. 이 거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당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송대감댁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 넓은 사랑채와 안채, 하인만 수십 명. 하지만 그 집안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송대감 45. 젊은 시절 병을 앓은 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송부인만이 알고 있었죠. 혼례 첫날 밤부터 느꼈던 이상함. 은밀히 의원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했을 때의 충격. 부인, 대감께서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죠. 조선의 법도가 그랬으니까. 남편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 아내로서 할 수 없는 일.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구박. 아들도 못 낳은 계집. 저것 때문에 대가 끊기겠다. 송대감도 그녀를 원망했죠. 그대가 무능해서 이 꼴이오. 송부인은 혼자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운명이니까. 그러다 들은 소문 하나. 종로 뒷골목에 월양이란 의녀가 있는데 그곳에서 못하는 게 없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나를 찾아온 거예요. 며칠 후 첫 만남의 날이 왔습니다. 송대감이 출탕한 날 송부인이 약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석준도 왔죠. 은현님, 석준이 왔습니다. 복실이가 그를 안내했어요. 이쪽입니다. 나는 둘을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송부인은 너울을 가리고 석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쪽은 제가 신뢰하는 의원 석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송부인이 차갑게 말했죠. 서로 이름도 얼굴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저 거래일 뿐입니다. 석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앉았습니다.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부인이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어요. 묵직한 은자주머니. 성금입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이것의 10배를 드리겠습니다. 석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 그 액수에 숨이 막혔죠. 그리고 규칙입니다. 송부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첫째, 만남은 월양의녀가 정합니다. 둘째,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임신 후엔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목숨을 담보로 하겠습니다. 차가운 경고였죠. 석준이 침을 삼켰어요. 동의합니다. 나는 둘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절박한 여인, 다른 한쪽은 돈에 이끌린 청년. 이상한 거래였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 돌이킬 순 없었죠. 그럼 첫 만남은 보름 후 대감께서 출타하시는 날로 하겠습니다. 송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녀님, 부탁드립니다. 이 비밀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나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석준도 곧 자리를 떴어요. 혼자 남은 방 안.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녀님, 복실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복실아.
이게 옳은 일인지 복실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의녀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이에요. 그 부인도 살리시는 거예요. 고마운 위로였죠.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흘렀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송대감이 과거시험 감독관으로 한양을 떠난 날. 의녀님! 서기가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송대감 댁 나님이 지금 출발하셨답니다. 알았다 서기야. 나는 석준을 불렀어요. 준비됐느냐? 예, 의녀님. 석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게 역력했죠. 명심해라. 이건 감정이 아니라 거래다. 마음을 두지 마라. 알겠습니다. 석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송부인이 가마를 타고 약방 뒷문에 도착했어요. 의녀님, 손님 오셨습니다. 복실이가 조용히 알렸죠.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작은 별채로 안내했습니다. 약방 뒤편에 마련한 아무도 모르는 공간. 깨끗한 이불과 촉불, 은은한 향냄새.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송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석준을 데려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석준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나는 밖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져 지키고 섰죠. 복실과 서기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누구도 이쪽으로 오지 마라. 예, 의녀님. 방 안은 조용했어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억눌린 신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으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 하늘의 달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날 밤 금지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했죠. 이 거래가 얼마나 복잡하게 꼬여갈지, 위험한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할 줄은. 그렇게 은밀한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송대감이 집을 비우는 날이면 송부인은 약방을 찾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차갑고 냉정한 거래, 감정 없는 만남.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법입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석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녀님, 어느 날 석준이 나를 찾았어요. 그 부인은 누구십니까? 그건 네가 알 필요가 없는 일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죠. 약속을 잊었느냐? 아닙니다. 석준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위험한 것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송부인이 약방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녀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움찔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송부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궁금해서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거래는 거래로 끝나야 했어요. 감정이 개입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부인마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송부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 나는 평소처럼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부인, 석준의 떨리는 목소리.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진짜 이름을요. 안 돼요. 송부인의 거절. 우린 서로를 몰라야 해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만하세요. 송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거래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만남이 끝나고 송부인이 먼저 떠났습니다. 석준을 불렀어요. 석준아! 예, 은녀님. 마음을 거두어라. 석준.
이건 위험한 일이다. 감정을 개입시키면 모두가 죽을 수 있어. 석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은효님은 모르십니다. 뭘 모른다는 거냐? 그분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슬픈 분인지. 처음엔 저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석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젠 진심입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석준아, 정신 차려놔. 그 부인은 양반가의 부인이야. 너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고. 알고 있습니다. 석준이 소리쳤어요. 알고 있어요, 은효님.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걸 알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죠. 다음 날 나는 다시 해안대사를 찾았습니다. 대사님,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석준이 그 부인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해안대사가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걱정하던 일이로구나.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미 늦었네, 월향아. 마음이란 건 한 번 싹 트면 쉽게 거두지 못하는 법. 그럼 지켜보게. 하지만 최악을 막을 준비를 하게. 최악이라뇨? 누군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네. 해안대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은효님, 서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석준이요. 송대감댁 주번을 맴돌고 있대요. 뭐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석준이 송부인의 뒤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알아냈죠. 그녀가 누구인지. 송대감댁의 안주인, 높고 높은 양반가의 부인. 석준은 절망했습니다. 은효님,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나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쳤구나 너. 나는 그를 꾸짖었어요. 그 불인의 정체를 알았으면 더더욱 물러서야 해. 함께 도망가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분을 데리고 먼 곳으로 가고 싶어요. 송가를 버리고 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었군요. 석준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왜 불가능합니까? 그분도 불행합니다. 저와 함께라면 행복할 겁니다. 그 부인은 양반가의 사람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처럼 가진 것 없는 의원과 도망가서 뭘 먹고 살겠으냐? 그분은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며 살던 사람이야. 너가 그런 삶을 줄 수 있겠느냐? 석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게다가 나는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그 부인이 널 사랑한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분도 그저 아이를 위해 참고 있을지도 몰라. 석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석준은 무모한 짓을 저질렀어요. 송부인과의 만남 중 그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방 밖에서 듣던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송부인의 당황한 목소리.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십시오. 저와 함께 자유로운 곳으로. 미쳤어요? 송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랑합니다. 석준의 절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부인, 돈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슬픈 눈빛을, 외로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만하세요. 송부인의 떨리는 목소리. 이건 거래였을 뿐입니다. 사랑 같은 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석준이 다가갔어요. 부인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손대지 마세요. 송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송부인이 흐트러진 옷을 여미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의녀님,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만나지 않겠습니다. 부인마님, 이걸로 끝입니다. 송부인은 그렇게 떠났어요. 석준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의녀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잘못이고 뭐고가 아니다. 이미 늦었어. 그날 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걸.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굴러가기 시작한 돌은 멈출 수 없는 법이니까. 그날 이후 송부인은 약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석준은 매일 약방 앞을 서성였죠. 그녀를 기다리며 석준아, 이제 그만 잊어라. 못하겠습니다, 의녀님. 그의 눈빛은 점점 위험해졌어요. 의녀님, 초롱이 야밤에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초롱아. 기방에서 소문이 돌아요. 송대감 때 부인이 은민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뭐라고?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위험해 보여요. 초롱의 정보에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송부인이 급히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의녀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임신했습니다. 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송부인이 손을 떨며 말했어요. 한 달째 월경이 없고 입덕도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축하드립니다, 부인마님. 감사합니다, 이녀님. 송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 사람과는 영영 만나지 마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송부인이 약속한 돈을 건넸어요. 은자가 가득 든 무거운 주머니. 절반은 의녀님께, 나머지 절반은 그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송부인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송부인이 떠난 후 나는 석준을 불렀어요. 석준아. 예, 의녀님, 임신했다.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약속한 돈이다. 나는 은자 주머니를 건넸어요. 그리고 부인의 편지다. 석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었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작별, 인사입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다고. 이제 서로를 잊고 살자고. 행복하라고. 석준이 편지를 구겼습니다. 안 됩니다. 석준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의녀님. 그가 소리쳤어요. 그건 제 아이입니다. 제 핏줄이에요. 그 부인은 제 아이를 안고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 겁니다. 그게 애초에 약속이었지 않느냐. 나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도 동의했어. 그땐 몰랐습니다. 석준이 주저앉았어요. 그땐 사랑인 줄 몰랐어요. 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잊어라, 석준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 모두를 위해서.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석준은 그날 은자를 들고 떠났습니다. 나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드디어 이 위험한 일이 마무리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는 걸. 보름 후 한밤중에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녀님, 은녀님! 복실이가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송대감께서 약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송대감? 그 높은 양반이 직접? 서둘러 옷을 여미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위험 있는 모습, 송대감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나는 황급히 절했어요. 은여 월향입니다. 들어가세. 짧은 명령이었죠. 나는 그를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송대감은 천천히 나를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월향. 예, 대감마님. 내 부인이 임신했다고 하더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군. 송대감이 빙그레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나는 알고 있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대감마님,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란 것도, 내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그 남자가 석준이란 의원이란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었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놀라는군. 송대감이 웃었습니다. 내 부인을 미행시켰지. 이 약방에 올 때마다 별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다 보고받았어. 그럼 야, 왜 가만히 있었냐고? 송대감이 찻잔을 들었어요. 시험이었네. 시험? 그래, 내 부인을 시험한 거야.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년이야. 송대감이 말을 이었어요. 10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지. 나도 알고 있었네. 내가 문제란 걸. 젊은 시절 앓은 병 때문이지. 하지만 인정할 순 없었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부인 탓으로 골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네. 내 부인이 어디까지 참을까? 배신할까? 아니면 끝까지 참을까? 만약 배신한다면 송대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땐 당당히 내쫓을 수 있겠지. 간통한 여자라며. 하지만 끝까지 참는다면 진짜 현숙한 부인으로 인정하는 거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내 부인은 배신을 택했군.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 그래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송대감이 웃었습니다. 어찌하긴 아무것도 안 하지. 네. 들으시오, 월향. 송대감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아들이 필요해. 대를 이을 아들. 누구의 씨든 상관없네. 내 집안에 대를 이으면 되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입을 다무시오. 부인도, 그 석준이란 자도 모두 입을 다물면 우리 모두 원하는 걸 얻는 거야. 부인은 아들을 얻고 나는 후계자를 얻고 석준은 돈을 얻었고 자네도 대가를 받았지.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 아닌가?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송대감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새어나가면 모두 죽네. 부인도, 석준도, 자네도. 그러니 평생 입을 다물게. 협박이었죠. 송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어요. 그 석준이란 자 한양을 떠나게 하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송대감이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처음부터 다 계산된 일이었어요. 송대감은 모든 걸 알면서 지켜본 거였죠. 커다란 거미줄. 우린 모두 그 거미줄에 걸린 나비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석준을 불렀습니다. 석준아, 한양을 떠나야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송대감이 알고 있었다.
석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한 짓을 모두. 그럼 입을 다물라고 했다. 나는 송대감의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넌 한양을 떠나야 해. 석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싫습니다. 석준아, 그분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제 아이가 그분 뱃속에 있는데 바로 그래서야. 나는 소리쳤어요. 네가 가까이 있으면 위험해. 송대감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 말에 석준이 멈췄습니다. 부인이?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정말 그분을 생각한다면 멀리 떠나는 게 맞아. 석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 작정이냐? 평안도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엔 아는 의원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석준아. 아닙니다. 석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마음을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리석었습니다. 잘 살아라. 은여님도 조심하십시오. 석준은 그날 밤 한양을 떠났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은여님, 복실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석준은 괜찮을까요? 그래야지, 복실아. 며칠 후 송부인이 약방을 찾았습니다. 은여님,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요. 석준은 어디 갔습니까? 떠났습니다. 그렇군요. 송부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부인마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송대감께서 아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송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모른 척 하겠다고,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이죠, 뭐. 송부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하지만 그녀의 눈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부인마님, 괜찮습니다, 은여님. 이게 제 운명인걸요. 송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송부인이 떠나는 뒷모습, 한없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해안대사를 찾았습니다. 대사님,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없네. 해안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다만 자네는 한 여인을 살렸지. 하지만 다른 이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게 인연이네, 월양아. 좋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아파하는 법, 나쁜 일을 해도 누군가는 구원받고. 다만 해안대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 업을 평생 짊어지고 살게 될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송부인은 아이를 품고 석준은 먼 곳으로 떠나고, 송대감은 모든 걸 알면서 모른 척하기로 했고, 나는 이 무거운 비밀을 평생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공범이 되었어요. 이상하고 비극적이며 기묘한 합의. 누구도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말이었습니다. 석 달 후에 송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은여님, 대감댁 부인께서 안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부인마님은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아이도 잘 자라고 계시고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랍니다. 하인이 작은 주머니를 건넸어요. 비단 주머니 안엔 작은 옥 놀이개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짧은 쪽지. 고마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모두가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이게 최선이었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되돌릴 순 없었죠. 10달이 흘렀습니다. 송가에서 경사가 났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아들, 대를 이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온 한양이 들썩였죠. 성대감댁에 아들이 태어났대. 10년 만에 경사라던데요. 부인마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복실이가 환하게 웃었죠. 다행이네요, 의녀님. 나는 멀리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다행이면서도 씁쓸했죠. 며칠 후 송가에서 또 사람이 왔습니다. 의녀님, 무슨 일이냐? 부인마님께서 한번 들러달라 하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송가를 찾았어요. 안채로 안내되었죠. 방 안엔 송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의녀님, 부인마님 축하드립니다. 나는 깊이 절했어요. 고맙습니다. 송부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녀가 아기를 보여줬어요. 동그란 눈, 작은 코, 분홍빛 힙슬.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송부인의 눈엔 눈물이 고였어요. 이 아이 덕분에 이제 전 떳떳합니다. 다행입니다. 의녀님, 송부인이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송가의 아들입니다. 내가 대답했죠. 대를 이을 귀한 아들. 그렇겠죠. 송부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게 이 아이를 위한 길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이 뭐든 이제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송가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죠. 그날 밤 약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의녀님, 초롱이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모르겠다, 초롱아. 옳은 일을 한 걸까? 아니면 죄를 지은 걸까? 의녀님은 사람을 살렸어요. 초롱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알 수 없었어요. 세상엔 정답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순간들. 나는 한 여인을 도왔지만 동시에 거짓을 도운 거죠. 한 남자에게 사랑을 알게 했지만 평생의 고통도 안겨졌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 무거운 비밀을 평생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옳았을까? 하지만 송부인의 환한 웃음을 떠올렸어요. 아기를 안은 그녀의 행복한 얼굴. 적어도 한 사람은 구한 거겠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먼 평안도에서 편지가 왔어요. 석준의 편지였습니다. 의녀님, 잘 지내십니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약방을 차리고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가끔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하지만 이제 잊으려 합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니까요. 의녀님도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뵙길 바랍니다. 나는 그 편지를 불에 태웠어요. 증거를 남겨선 안 되니까. 제가 되어 날아가는 편지를 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아라, 석준아. 그리고 행복해라.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때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비밀을 품고. 그렇게. 내일은 또 어떤 사연이 이 약방을 찾아올까요? 또 어떤 금지된 이야기가 문을 두드릴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내일도 오후 1시에 찾아주십시오. 월량의 약방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처방전은 여기까지.
월량의 약방은 내일도 오후 1시에 문을 엽니다.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까요?